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달 23일과 24일 덕수궁 근처 정동길에서 열린 정동야인 행사에서 일왕과 일본 헌병 의상 등을 빌려주는 프로그램이 운영돼 논란이 되었습니다. 대한제국 근대 역사 문화를 주제로 축제를 열면서 경성 여성 드레스, 고종 황제 의상 등을 전시하였는데요. 여기에 일본 천황과 일본 헌병 의상이 추가되면서 문제가 되었습니다. 시민들은 부적절하다며 항의하고 비판을 제기했습니다. 그러자 서울시는 사전 보고된 일이 아니라며 대행업체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에 나설 것이라며 수습에 나섰습니다. 정동한복소를 운영하였던 업체는 뉴스1과 인터뷰를 통해 재미있게 진행하려다 보니라며 사려 깊지 못했음을 인정하였습니다만 논란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천준호 의원실이 확보한 서울시의 2022년 정동야행 개최 관련 근무명령 공문에 따르면 정동야행 행사에 배치된 서울시 문화재정책 소속 공무원이 10명이나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서울시 공무원들이 상주한 곳은 논란이 일어난 장소와 100m도 떨어지지 않은 위치에 위치하였다는 것인데요. 서울시가 솔직하지 못하였다는 비난이 일고 있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서울시가 역사성을 강조하는 행사를 열면서 역사의식이 우려되는 논란이 있는 게 불과 한 달도 채 지나지 않아 또 발생하게 되었다는 점에 있습니다. 지난 8월 광화문 버스 정류장에 걸린 포스터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곳은 지난 8월 6일 재구조화 공사를 마치고 재개장한 광화문 광장입니다. 지난 29일 광화문 세종대왕 동상 바로 옆 버스 정류장에 4개의 포스터가 걸렸는데요. 현장에는 일제강점기 이전의 광화문 모습과 일제강점기 그리고 2009년 오세훈 서울시장이 도심 재창조 프로젝트 일환으로 광화문 광장을 조성했을 당시의 모습, 마지막은 현재 광화문 광장의 모습을 담고 있습니다. 문제가 된 건 두 번째 포스터죠. 해당 사진이 SNS를 통해 시민들에게 알려지자 마치 일장기를 연상케 하는 붉은 원과 조선 총독부 건물이 담겨 일제강점기를 미화하고 추억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거셌습니다. 이에 한 역사 강사는 이런 영상을 통해 불만을 드러냈습니다. 이게 진짜로 신친일파가 한국 사람들 좀 부들거려 봐 하면서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인들 좀 부들거려 봐 하면서 숨은 그림 찾기를 넣어놨단 말이죠. 뭐가 문제입니까 여러분들? 조선 총독부 건물이 있는 것도 기분 나쁠 수가 있어요. 근데 좋아요. 변청 과정이니까 그럴 수 있다라고 칩시다. 뭐가 문제냐고. 여러분 첫 번째 하나, 이거 누가 뭐라고 해도 일장기지요. 태극문양 아니지요. 그래 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제가 너무 억측하는 건가요? 그리고 이 나온 막대기 왜 또 빨간색이야? 뭘 상징하는 것 같아요? 우길기 상징하는 것 같지 않습니까? 두 번째, 그 다음 저는 보자마자 느꼈는데 인왕산이 조금 더 왼쪽에 있어야 되는데 오른쪽에 있다. 이거 정말 답답한 생각입니다. 인왕산은 이걸 그대로 여기서 이걸 지금 잘라버린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인왕산입니까? 이게 인왕산이에요? 일본의 후지산하고 똑같이 생겼다는 걸 몰라. 일본의 후지산을 가지고 왔지 않습니까? 제가 지금 농담하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후지산이 실제로 이렇게 생겼고 동의하십니까? 제가 화를 날 만하죠. 그리고 여기 이 도대체 학은 뭐랍니까? 근데 그냥 학이면 우리도 학 좋아하니까 이걸 흑두루미라고 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흑두루미는 일본 구구의 성지 야마구치현의 상징물이죠. 이 갑자기 나뭇잎 사이가 왜 나옵니까? 일본의 신사에 많이 심어져 있는 또 역시 구구 강경 가고시마현의 상징나무가 바로 이 농나무고 그 농나무 잎이지요. 그럼 제가 여러분들께 일본 역사 설명해 드리면서 사조동맹 말씀드렸을 겁니다. 여기 조슈번과 사스마번, 조슈번, 사스마번. 이 조슈번
요시다 쇼인, 이토 히로부미, 아베 신조, 사이고 타카모리, 그리고 도고 헤이야치로 제가 다 설명드렸죠. 이 조슈번을 상징하는 게 바로 이 흑두름이고 이 사스바번을 상징하는 게 농나무입니다. 숨은 그림 많이 찾았죠. 많이 찾았죠. 이 화가 날만 하죠. 도대체 이걸 그린 사람은 누구며 이런 그림을 의뢰하고 이걸 받아들여서 광화문의 이순신 장군 옆에 버스 정류장에 이 그림 포스터를 게재한 서울시 결재자는 누구며 책임 소지는 어디까지 가야 되는지 결재가 어디까지 올라가는지 이건요 진짜 심각하게 좀 따져 보아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조선 총독부가 보이고 왜 청와대는 안 보이냐 그것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할 상황이 아닌 거죠. 오세훈 서울시장이 이끄는 서울시는 지난해 6월 광화문 광장의 보안 발전 계획을 발표하면서 역사성은 물론 역사, 문화, 스토리텔링 강화 등을 강조하였는데요. 스토리텔링 속에서 일제강점기를 표현하려는 취지였다면 조선인의 독립을 위한 의지를 상징할 수 있는 것도 많았을 것입니다. 사진이 공개된 8월 29일부터 시민들의 지적이 계속 이어지자 이를 의식한 서울시는 이튿날인 30일 이를 철거하였습니다. 즉, 이 사건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언론도 아니고 고위공직자나 정치인들도 아닌 시민들의 의지로 해결이 되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서울시는 지나친 해석은 자제해달라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실제 원본이나 이런 사진을 가지고 이질적인 걸 갖다 붙이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실제 보셨다고 하면 어느 부분이 기록하는 부분인지 어느 쪽이 창작 영역인지 이게 확연히 구분이 되실 거예요. 그리고 뭐 뒤쪽에 있는 후지산을 얘기하시는 뭐 그런 부분도 있는데 그거는 실제 작가가 스위스 산을 이미지를 따서 갖다 붙인 거고요. 뒤에 거는 저희가 뭐 실제 있는 북악산을 위치를 옮겼다거나 이런 상황은 아니었던 거고요. 서울 종로구 옛 일본 대사관 앞 매주 수요일이면 일본 위안부에 대한 일본의 진정한 사과를 촉구하는 시위가 열려왔지만 극우단체의 방해로 시위조차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친일 청산을 제대로 하지 못한 채 또 진정한 사과와 배상도 받지 못한 채 피해자들은 하나둘 세상을 떠나고 있습니다. 얼마 전 문화체육부 박보균 장관이 일제 잔재 청산 목적으로 철거됐던 조선 총독관저 모형을 복원 추진하려다 비판을 받았고 최응천 문화재청장이 진행한 보그코리아의 청와대 한복 패션 사진 촬영에 대하여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은 일제가 창경궁을 창경원으로 격화시킨 의도와 유사하다고까지 했고 일각에선 기생 우는 발언까지 나왔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서울시 행사에서는 일제강점기를 미화하려는 것이 아니냐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한 달도 되지 않은 기간 사이 논란이 된 두 개의 행사의 최종 결정권자 오세훈 서울시장의 생각이 궁금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